자, 이번에 연속함수의 성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속함수의 성질은 우리가 이미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죠?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배워야 될 개념은 한 3개 정도인데, 그죠? 그 내용조차도 내용이 쉽습니다. 대신에 내가 배운 게 뭔지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합니다. 일단 연속함수의 성질은 저번에 극한의 성질이랑 개념이 거의 비슷해요. 일단 두 함수 fx, gx가 있는데요. x는 a에서 연속합니다. 그러면 지금 표현되는 4개, 그죠? 4개의 경우,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5개의 경우죠. 그 경우일 때도 다 연속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 연속해, 쟤 연속해. 그랬을 때 2개, 그죠? 실수배를 해주나 아니면 2개를 더하거나 빼거나 혹은 곱하거나 혹은 나눴을 때 어쩐다? 다 연속해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속하잖아. 쟤를 뭐 찢고 뽑고 뭘 하든지 간에 다 어쩐다? 연속한다. 다시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fx가 x는 a에서 연속을 해요. gx도 x는 a에서 연속을 해요. 그럼 얘들 전부가 다 어디서? x는 a에서 뭐한다? x는 a에서 얘들은 전부 다 뭐한다? 연속한다 라는 거예요. 얘들 전부 다가 f에다가 혹은 g에다가 실수배를 해줬어. 상수배, 실수배를 해줬어. 그랬을 경우에 쟤 연속해. 왜? 그냥 배수가 된 것 뿐이잖아. 얘 연속한 애들끼리 더하거나 뺐어. 어쩐다고? 그대로 연속이라고. x는 a에서. 그 다음에 fx랑 gx랑 곱했어. 연속한 애들끼리 곱했어. 그럼 또 어쩐다고? 연속한다고. 나눴어. 다 연속한다고. 대신에 항상 쌤이 너네한테 조심해라, 중요하게 말을 했던 부분이 뭐였어요? 분모에 들어가냐가 0이 되면 안 되죠. 즉 GA가 0이 돼서는 안 돼요. 요것만 이제 주의해주면 됩니다. 그럼 문제로 나오면 어떻게 나오나요? 이게 사실 뭐 문제로 나올 것 같진 않는데요. 문제로 나올 것 같진 않는데 이렇게 나온다고 봅시다. 얘를 한번 볼게요. fx가요 x-2입니다. gx가요 얼마로 잡을 거냐면 그냥 x제곱으로 잡을게요. 이때요 너네한테 뭘 물어볼 거냐면 연속인 구간을 구해라. 연속인 구간 어떨 때와 어떨 때? 1번 문제가 fx와 gx가 곱해졌을 때,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뭐냐면 gx분의 fx일 때 요거를 구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봅니다. 얘는요 fx는 어디에서든지 간에 다 뭐야? 연속입니다. 얘는요 어디에서든지 간에 다 뭡니까? 연속입니다. 그러면 fx랑 gx랑 다 어디에서든지 다 뭐라고? 다 연속이라고. 다 연속이니까 얘는요 범위를 만약에 나타내라라고 하면 범위는 그냥 모든 실수 구간이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됩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다 됩니다 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이게 아까 전에 빨간색으로 동글뱅이 친 부분에 주의를 하시오 라고 했죠. gx가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gx가 누구였어요? x제곱입니다. 그죠? 연속인 구간을 물었죠. 그럼 실제로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x는 0에서 불연속만 해줘도 상관없고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x는 0에서만 불연속이라는 얘기는 나머지에서는 다 뭐라는 얘기야? 나머지에서는 다 연속이라는 얘기죠. x는 0에서 불연속이라는 얘기는 0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 뭐야? 연속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0까지, 그 다음에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0은 포함이 안 되죠. 그죠? 연속이다 해버리면 끝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왜 그래요?
얘는 x제곱분의 x-2잖아요. 분모가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돼요. 근데 분모 0이 될 때가 언제야? x가 0일 때요. 그러니까 0일 때만 빼고요. 다 된다 얘기야. 이걸로 녀석 함수에서 그냥 성질 부분은 끝나요. 끝나? 그런 다음에 배워야 될 게 뭐냐면요. 이제 최대 최소 정리입니다. 최대 최소 정리. 최대 최소 정리입니다. 이 부분이요. 내용이 어렵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 말 하나만 외워두면 되고 말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몰랐을 때는 최대 최소란 말 때문에 가끔 틀릴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뭘 해주면 되냐면요. 너네가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한번 봐주면 돼요. 자, 다른 거 없고요. 이 표현만 좀 중요시 봐주면 돼요.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면 fx는 이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 최소 가진다. 이게 제일 중요한 팩트인데, 그죠? 여기선 제일 중요한 팩트가 뭐냐면 요거예요. 닫힌 구간에서. 닫힌 구간이면 뭘 가진다? 최대 최소를 가진다. 요건 봐도 됩니다. 닫힌 구간에서만 최대 최소를 확실히 무조건 가진다 얘기야. 그러면요, 이게 그림으로 따지면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얘가 뭐 열린 구간이라고 하면은 포함을 안 시키니까 이런 거잖아. 열린 구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없어요. 열린 구간에선 여기가 만약에 A고 B면 여기가 빵꾸 뻥 뚫려있기 때문에 요 순간 이거 어떻게 구할 거야? 이 작은 순간 이때 함수값 얘가 만약에 2라고 합시다. 그럼 2.000001 이 최소니 아니면은 2.0001이 최소니 그렇게 보면 결국엔 우리 따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안 돼요. 얘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이때는요 우리가 최대 최소를 못 가져요. 둘 다 닫힌 구간에서는 봐봐 최소가 당연히 이때가 지금 제일 최소죠. 얘가 fx라고 한다고 하면 제일 작을 때가 fa일 때고 제일 클 때가 fb일 때잖아. 그래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열린 구간일 때 우리가 구할 수가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서 관련된 문제는요 뭘 잘하면 되냐면 그냥 닫혔니만 확인해보고 시험 문제에서 나온다고 하면 1차 함수, 2차 함수 그 다음에 미분을 배운 상태라고 하면은 뭐 안 배운 상태도 뭐 상관없겠지만 3차 함수 나올 수가 있고요. 유리함수, 무리함수 등이 나와요. 그때 그냥 넣어서 숫자 넣어서 비교해보고 아니면 그림 그려가지고 함수 그래프 그려서 비교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닫혀있니? 닫혀있을 때는 최대 최소가 있어. 그런데 닫혀있지 않고 열려있다라고 하면 그죠? 최대 최소가 생각보다 그죠? 아예 구할 수가 없어 라는 거고 반 열린 구간, 반 닫힌 구간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따져봐야 된다 라는 거죠. 그게 답니다. 이 부분에선. 그러니까 내용 최대 최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 사이값 정리입니다.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가 이것도 개념 자체는 되게 쉬운데 막상 문제로 나와버리면 조금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의미가 뭐냐면요. 쌤이 이런 얘기를 이제 해줄게요. 의미가 뭐냐면 자, 함수 fx가 있는데요. 함수 fx가 닫힌 구간입니다. a, b에서 연속이고 fa랑 fb가 다르면 그죠?
다르면 FA와 FB 사이의 임의의 실수 K가 있는데요. FC는 K인 K를 를 만족시키는 C가 A와 B 사이에,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 이게 이제 사이값 정리입니다.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가 이겁니다. 얘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프로 표현해서 얘기해 준다고 하면, 함수 fx가 그냥 쌤이 마음대로 하나 그려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를 쌤은 A로 잡고 싶고, 여기를 얼마 잡을까요? 여기를 그냥 B로 잡을게요. 닫힌 구간입니다. 그 사이에서 존재하는 FA랑 FB는 지금 서로 다르죠. 여기가 FA고 여기가 FB입니다. 서로 다를 때 이 사이의 실수 임의의 K, 뭐 요 사이 실수하면 요 K 잡을게요. 그러면 얘를 만족시키는 C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A와 B 사이에, 그죠? 함수값 얘랑 일치하는 애가 여기에 C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얘기죠. 거의 끝입니다. 사이값 정리는. 사이에 그게 하나 분명히 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는 얘기는 두 개 존재할 수도 있고 세 개 존재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를 A라 잡고요. 여기를 B라고 잡겠습니다. 또 비슷한 그래프 하나 그릴게요. 뭐 이런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를 우리가 FB, 여기를 우리가 FA라고 하고요. 이 사이값 임의의 아무거나 정합니다. 아무거나 여기를 그냥 K라고 잡을게요. 여기를 K라고 잡았을 때, 그죠? 요렇게 가다 보면 B까지 만족시키는 애가 여기도 하나 나오고, 여기도 하나 나오고, 하나 나오고, 하나 나오고, 하나 나오고, 하나 나오고, 여기도 하나 더 나오고, 한 개 이상이 나왔죠. 근데 일단 무조건 한 개는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라 보면 되냐면, 자,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이 38선의 경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38선의 경계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뭐 우리나라가, 쌤 지도를 잘 못 그리기 때문에 그냥 길다랗게 그냥 표시할게요. 여기가 우리나라 부산이고 여기가 뭐 북한이라고 합시다. 북한에 뭐 아무 동네나 잡읍시다. 백두산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우리나라 여기 부산에서 백두산까지 가려고 하면 무조건 요 38도선은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요 선은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쌤, 그러면 이렇게 중국으로 해가지고 돌아가서 가도 되잖아요. 아니 그래, 돌아가더라도 요 38도선 쭉 길게 연장한 선에는 뭐 어떻게 돼? 지나가게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에서 요 백두산까지 간다 하더라도, 그죠? 바로 한 번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왔다 갔다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여기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만 무조건 몇 번은 지난다? 한 번은 통과하고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쌤, 얘가 이렇게 쭉 밑으로 가다 보면 진구 둥그니까 쭉 돌아서 갈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는데, 돌아서 가더라도 요 띠도 계속 같이 옆에 돌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죠. 그죠? 얘도 같이 돌려져 있잖아. 뭐 그렇게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그런데 그냥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평면적으로 나오는데, 그냥 이거와 이거 사이에 값이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어. 그랬을 때 요 사이에 아무거나 있고 이어져 있어. 그럼 무조건 여기는 지날 거야. 그런 개념으로 받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도 사이값 정리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실근이라고 하는 건데요. 실근. 이 얘기는 다음에 한 번 더
집중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실근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함수가 있는데 함수가 y는 0, 이 선 있죠? x축선. 요 선에 걸릴 때를 우리가 실근이라고 해요. 실제로 아마 미분 시간 때 한 번 더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언제 배웠습니까? 라고 물으면 판별식 할 때도 조금 배우긴 배웠어요. 자, 이때가 y는 0인데, 자, 실근이라고 하는 건 요때 걸릴 때를 말하거든요. 그럼 여기를 우리가 만약에 a라고 잡고 여기를 b라고 잡아요. 그러면 fa가 음수고, 그죠? fb가 양수잖아요. 그리고 조건이 얘가 닫힌 구간이고 a에서부터 b까지가 뭐 연속한다라는 표현이 있다 칩시다. 그럼 얘는요 음수죠. 얘는 양수죠. 음수에서 양수까지 가려고 하면 반드시 연속 이어져 있으니까 반드시 어디는 지나야 돼? 요 선은 반드시 지나야 되지. 아니 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 좌표평면이 있습니다. 얘가요 FA고요 얘가 FB야. 근데 얘가 무조건 함수가 이어져 있대. 함수가 연속이래. 근데 FA는 얼마고? 음수고 FB는 양수지. 그죠? 근데 무조건 이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함수는 여기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뭐 이렇게 가거나 해야 될 건데, 그럴 때 반드시 여기를 몇 번 지나요? 적어도 한 번은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한 번도 안 지나가고는 이렇게 이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죠? 무조건 여기는 한 번 이상 지납니다. 그리고 일단 실근이란 개념은 y는 0의 선을 지날 때,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문제를 좀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사이값 정리해서 다 걸리는 얘기예요. 그죠? 사이값 정리해서 걸리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속성이 끝났습니다. 이제 연속성이 끝났어요. 진짜 다 끝났어. 문제만 안 풀었을 뿐이야. 문제는 우리가 다음에 풀면 되고요. 다음에 일단 이제 그러면 우리가 뭘 배울 수가 있냐면, 이제 연속성을 다 배웠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는 미분을 들어갑니다. 미분. 네, 미분 들어갑니다. 다음 시간부터. 자, 연속성에 대해서 일단 개념은 여러분들이 좀 잘 익혀 두시고, 요 사이값 정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고급 이론입니다. 약간은 고급 이론. 그러니까 쉬운 문제에서는 별로 안 나타나는 애들이야. 그냥 문제 낼 거리가 없어. 그렇지만 일단은 전 교과서 개념 다 다뤄야 되니까, 그죠? 했습니다. 자, 일단 요 연속성은 되게 빨리 끝났죠. 네, 정말 수고 많았고요. 이제 앞으로 미분을 배우게 될 건데, 지금 여기까지 과정이 어려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어딜 돌아다녀도 더 쉬운 걸 못 찾아볼 거야. 다시 쌤이 설명했던 거 쭉 들으세요. 쭉 듣고 그냥 이론만 익히면 돼. 우리는 지금 문제 푸는 수업을 안 하니까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과정이 쉬웠다라고 하면은, 아니, 할만했다 하면은 미분도 똑같을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쌤이 항상 하는 말이죠. 어렵다고 생각하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져요. 그런데 그래도 할만하겠지. 할만하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겠지.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거겠지.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습니다. 자, 진짜 수고 많았고요. 다음에 미분할 때 한번 보도록 합시다.